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촌 체험 숙박을 통한 꾀꼬성 마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3조 삼시세끼 글로벌 관광학과 이병현, 김태현, 권주용, 나가야마 다마미, 짱우오쿠이입니다. 다음 목차로는 연구의 목적부터 결론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간격으로 확진자 약 1,000만 명, 사망자 약 30만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례를 찾기 힘든 감염 속도와 치사율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시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데믹의 여파로 관광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관광 분야는 채용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약 70%의 관광 수입 감소라는 큰 타격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반비례해서 현대인들의 관광 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의 조사 결과 코로나 상황 종식 이후 시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활동은 여행이었습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세이프티 관광생활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정의하였습니다. 기존의 관광에서 근거리, 아웃도어, 청정지역이라는 추가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광객 선호와 연결하여 종합하자면 안전을 위한 소규모 인원 수용과 거리를 둔 숙소 배정이 가능하고 수도권 근방의 청정지역에 부합하는 농촌관광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1차적으로는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적으로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 배경입니다. 우선 간단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언택트란 콘택트의 부정적의 의미인 언을 합성한 말로 타인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고 뉴노멀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의 시대를 의미하며 농촌관광은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의 전통적인 기능에 서비스적인 요소를 결합한 형태인 여가 활동인 농촌 민박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농촌관광의 현황은 80년대 이후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농촌 활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6년 기준으로 농촌관광 관련 시설은 전년 대비 1.8배가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2천여 개의 농촌 마을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외, 그중에 일본의 사례입니다. 키카 이지마, 이이다, 호쿠토 시수타마츠 등의 여러 마을에서 사탕수수와 소 먹이주기와 같은 기본적인 농촌 체험부터 승마와 소바 만들기, 공예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 농촌 관광은 아직 인지도는 낮으며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여행객이 적은 추세입니다. 다음 베트남의 사례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주로 낙농장과 차, 과수원에 집중된 농촌 관광 형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생산자들은 생산 기술에 있어서만 전문적일 뿐 관광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아직 미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문조사입니다. 농촌 관광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라서 총 응답자는 203명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남자는 약 60%이며 여자는 약 40%는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가 약 76%이며 30대가 약 12%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언택트 사회에서 관광에 대한 희망 정도는 응답자들 중에 높은 정도는 약 46%이며 보통이라는 것은 약 24% 응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행은 떠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은 기술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관광 시 여행객들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에는 관광지와 금액이 약 57%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음식, 숙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은 여행 간 때 1박 3일로 약 44% 가장 많이 떠나는 인수인 걸로 나왔고 2박 3일도 약 39% 꽹과를 나왔습니다. 선호하는 숙박 형태에서 호텔은 약 46% 가장 높은 꽹과 나왔으며 그 나머지 전반은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민박 시군집도 약 12% 적지 않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농촌관광에 대한 인지도는 약 43% 모른다고 꽹과 나왔으며 농촌체험 경험에 대한 약 60% 없다고 꽹과는 나타났습니다. 농촌관광을 해본 사람 중에서 농촌관광의 만족도 수준은 조사하였는데 높음이 약 55% 가장 높았으며 보통도 상당할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방문 의사는 묻는 질문에도 높음이 전반은 차지했습니다. 보통이 약 32% 차지했습니다. 농촌 체험 해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수공예 아트가 약 39%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농작 문수와 음식 만들기 체험은 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만 사항으로는 노후화된 숙박시설의 부재가 가장 큰 분만 사항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의 퀄리티 부족도 다수 선택되었습니다. 농촌관광은 체험하지 않은 이유는 농촌 자체의 큰 매력이 느끼지 못한다고 약 40%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의 위치가 멀어서 시설 등이 노후화됐을 가능성, 즐길거리가 적다고 생각, 그리고 관심이 없다 등등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농촌관광은 누구와 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친구와 가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약 48% 전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약 25% 차지하였고 연인 혼자도 있습니다. 여행 시 희망하는 적정 인원수 질문에는 사명이 약 54% 가장 높은 꽹과 나왔습니다. 농촌관광은 떠난 시 적정 지분 금액은 10만 원 이하가 약 47%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15만 원 이하가 가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농촌관광의 단초는 이용 안 한 이유들은 개선하고 보완하다면 방문한 의사 있는 게 대한 질문에는 약 90%가 개선된다면 농촌관광은 방문한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에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은 정도 알 수 있고 민박 시군집의 선택이 좋지만 체험 숙박 형태의 상품은 만들어서 농촌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사항 단점을 파악하고 장점을 반 위해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트렌드 변화에 적용하여 그 시대에 꼭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 지역이나 지자체의 지역을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다음으로 꾀꼬리성 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꾀골섬 마을은 춘천남도 아산시 운번면 송천리에 있습니다. 대동 저수지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서 낚시를 하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다음으로 마을의 개요입니다. 꾀골섬 마을은 효자 마을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500년 전에 김현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도둑을 만났는데 그 도둑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자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꾀골섬 마을은 김해 김씨 집선촌으로 6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마을이고 아산시에서도 자긍심이 대단히 높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꾀골섬과 물안산성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해의 자연환경과 백제 유적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정 배경인데요. 저희가 이 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주변에 빈집이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꾀골섬 마을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 집들을 개조하거나 리모델링해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 주변에 농작물을 재배할 만한 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관광만의 가장 큰 매력이 농촌체험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용하면 농작물을 활용한 농촌체험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을 바로 옆에 동암 저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암 저수지로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꾀골섬 마을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촌체험 휴양마을 11곳 중의 하나인데요. 2018년 8월 기준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방문객은 약 23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간의 방문객 수에는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화마을의 경우는 방문객이 약 22만 명으로 모든 방문객 중에 9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꾀골섬 마을은 약 9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외환마을보다 금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꾀골섬 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산도농교류센터에 의하면 현재 이 마을에서는 밀랍 양초체험, 비누 만들기, 고구마 또는 감자 캐기, 그리고 도예 체험, 하늘 수박 따기, 냅킨 아트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계절에 따라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변에 있는 문화재로는 꾀골산성과 물안산성이 있으며 마을의 정체성을 띈 기념비인 효자비가 있습니다. 꾀골산성과 물안산성은 백제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식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아니라서 아직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촌관광의 한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운영 방안입니다. 저희는 주최 및 관리하는 곳으로 아산도농교류센터를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이곳은 꾀골섬 마을 포함 아산 농촌관광지 11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교류센터가 꾀골섬 마을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숙박관리, 사업 프로그램의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이 주최 및 관리하는 곳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운영 방안은 키오스크, 추억소장용 앨범, 빈집 또는 기존집 리모델링, 스탬프 미션, 언택트 농촌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코로나 부스, 픽업 서비스 총 8가지입니다. 먼저 키오스크 도입입니다. 최근 인건비 절감과 코로나로 인한 접촉 최소화를 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꾀골섬 마을에서도 이러한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직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크인, 체크아웃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추억 소장용 앨범입니다. 방문객들이 체험하면서 돌아다닌 곳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앨범을 제작해주는 것입니다. 사진들은 사진 전문가가 찍는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을 고용하여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빈집 또는 기존집 리모델링입니다. 마을의 빈집 또는 기존집들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숙박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설문조사의 농촌관광의 문제점이었던 숙박시설 노후화를 개선할 것이며 농촌 생활이 편리하도록 농촌 맞춤형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스탬프 미션입니다. 방문객들이 간단한 게임 또는 단계별 미션을 통하여 스탬프를 획득하며
모은 스탬프의 개수에 따라 지내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에게 농촌 체험에 통한 즐거움과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언택트 농촌 체험입니다. 기존의 단체로 운영하였던 농촌 체험과는 달리 농촌 체험을 최대 4명에서 5명 소규모로 운영하여 접촉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 또는 영상을 통하여 체험 방법 가이드를 설명하고 시간 예약을 통한 다른 방문객들과 접촉을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 음식 만들기입니다. 농촌 체험으로 채취한 식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 체험들을 각 집에서 해볼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요리에 필요한 장비들을 미리 사전 예약을 통해서 체크인 되기 전에 각 숙소에 갖다 놓아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코로나 부스입니다. 방문객들이 마을에 입장하기 전에 코로나 부스를 방문하여 자가 문지표를 작성하고 열체크 및 손소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하게 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픽업 서비스입니다. 숙소를 이용하시는 방문객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픽업 서비스를 운행할 것입니다. 꾀꼴성 마을은 천안아산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1시간이 소요되지만 픽업 서비스를 통하여 차로 이동할 경우에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방문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마을에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에 탑승하기 전에 열체크를 진행하고 차 내부에서는 거리두기를 지켜 안전하게 픽업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을 마련 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적절한 숙박비를 받으면 지역 주민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갈 것이며 주민들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리모델링 비용은 평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숙박비의 평균 금액을 11만원으로 잡고 1년에 180일을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약 1, 2년 안에 리모델링의 가격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숙박 관련 어플리케이션과의 협약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숙박시설들을 지어서 방문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숙박 관련 어플리케이션과의 협약을 통해 마을의 홍보 효과를 높이며 숙박 어플 회사들은 중개 수수료를 얻고 꾀꼴성 마을은 광고를 통한 숙박시설의 판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지자체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을 통해 지역 농산물 또는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들을 파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지자체에서 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홍보해주고 알려주면 주민들의 수익이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입니다.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는 숙박 식사 체험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감염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방문자들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고 손소독을 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케팅 방안입니다. 가격 책정 부분에서는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가족 중심 여행입니다. 가족들은 보통 3명에서 4명 또는 대가족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각각 연령층에 맞게 적절한 가격대를 찾아서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한 차별적 가격 책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약점으로 꼽힐 수 있으나 이것을 계절마다 다른 콘텐츠로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다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에 따른 금액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일 전략입니다. 세일 및 무료 제공 전략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에 성수기, 비수기에 따른 대응 전략과 비슷합니다.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시점에 숙박 할인이라든가 체험비 할인을 통하여 관광객들을 모으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홍보 전략입니다. 먼저 자체적인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꾀꼴성 마을에는 아직 이 마을만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만사항이라든가 개선점 같은 상세한 요구나 문의에 답할 수가 없게 되면서 그에 따른 발빠른 대처가 늦어지게 돼서 더 큰 불만사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적인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이 마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시간으로 적절한 고객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꾸준히 노출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홍보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공식 계정을 통해 마을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나 행사 계획 같은 것을 홍보물 제작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는 마을 소개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가기로 한 이 마을에 대한 정보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제작을 통해 마을의 유래와 같은 내용들을 알려주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언택트에 맞게 체험활동을 영상으로 배울 수 있게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모바일 광고는 기존의 대중매체 광고보다 저렴하며 반복적 노출이 가능하고 시공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광고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꾀꿀성 마을 사업의 발전으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꾸준한 발전을 통하여 지속적인 농촌 관광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